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 없는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2주간 학교 방역 특별지원 기간을 운영하고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 소독제 등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덜 계획입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방송에 출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코로나19 자연 발생설과 실험실 유출설을 두고 미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기원 규명 문제를 정치화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들이 예상보다 많은 수익을 내면 이익의 일부를 미국에 내놔야 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에 새로운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는 조항도 있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우주항공청이 상반기에 특별법 의결을 거쳐 올해 안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항공우주 관련 업무를 우주항공청에 일본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리스에서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충돌해서 일본 차량이 탈선하고 불이 붙으면서 1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아직 많은 사람이 잔해더미 아래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3천여 명, 2주 전보다 4천여 명씩 적습니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해 6월 23일 이후 36주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538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29명으로 11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4,003명입니다. 네, 오늘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상태로 신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일상회복 기조에 따라 이번 학기부터는 코로나19 자가진단 앱 등록은 발열과 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 항원 검사가 양성인 경우 등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에만 권고됩니다. 또 학교 급식실 칸막이와 등교시 체온 측정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통학버스나 학원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교육부는 오늘부터 오늘 16일까지를 학교 방역 특별 지원 기간으로 정하고 새 지침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최대 5만 8천 명의 방역 전담 인력과 마스크, 손소독제 등을 지원해서 학교가 방역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이제까지 유행 상황을 되짚어 볼 때 3월 초부터 4월까지는 확진자가 다소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다며 실내 환기와 손 씻기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이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보도된 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FBI는 팬데믹의 기원이 우한 연구소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레이 국장은 이어서 중국 정부는 우리와 우리의 파트너들이 이곳에서 진상 조사를 방해하고 어지럽히려는 데 급급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 국가정보위원회와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백악관도 지난달 27일 정부 내 아직 의견 일치가 없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리스 중부에서 밤에 열차 2대가 충돌해서 최소 4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대학생 등 젊은 승객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고 원인이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항의 시위까지 발생했습니다. 김준호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8일 밤 그리스 중부에서 여객 열차와 화물 열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열차가 부딪히며 일부 차량이 탈선하고 화재가 발생해 수십 명이 사망하고 다치는 등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심각해 구조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객 열차는 승객 약 350명과 직원 20여 명을 태우고 아테네에서 출발해 북부 도시 테살로니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물 열차는 테살로니키에서 라리사로 가고 있었는데 두 열차가 충돌한 겁니다. 두 열차가 같은 선로 위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주오다가 정면으로 부딪힌 사고입니다. 그리스 경찰은 어느 열차가 잘못된 선로로 들어섰는지 조사에 나선 지 몇 시간 만에 라리사 역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교통부 장관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고 사고 현장을 방문한 총리는 철저한 조사를 다짐했습니다. Ήδη ζήτησα να προχωρήσει γρήγορα στη σύσταση ανεξάρτητης και υπερκομματικής επιτροπής εμπειρογνωμόνων, που θα εξετάσει πλήρως τα αίτια του δυστυχήματος. 하지만 그리스 언론들이 인재라고 한 목소리로 보도하면서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에서 연휴를 즐기고 귀향하던 대학생 등 젊은 층이 많아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Εδώ και τώρα να διερευνηθούν όλες οι αιτίες, να μην υπάρξει καμία συγκάλυψη. 시위대는 돌을 던지고 경찰은 최루탄을 쏘는 등 시위는 격렬했습니다. 그리스 정부는 3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모든 공공건물에 조기를 개항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간 이어진 라니냐가 이번 봄에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세계 기상기구를 비롯한 각국 전문가들이 3월과 5월 사이 봄철에 90% 확률로 라니냐가 끝나고 중립상태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니냐는 태평양 엘니뇨 라니냐 감시구역의 해수면의 3개월 평균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낮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번 라니냐는 2020년 8월 시작해서 금세기 들어 처음으로 3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라니냐가 해소된 뒤 여름철에는 라니냐와 반대 현상인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엘니뇨가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기온이 비교적 낮은 경향을 보입니다. 봄이 시작하는 3월입니다. 자연에서도 봄의 전령사들이 속속 반가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긴 겨울잠에서 깬 개구리와 도롱뇽, 그리고 개화하기 시작한 봄꽃의 모습들을 정혜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인근 숲속의 한 농가. 장독대 사이로 보이는 작은 연못 주변에서 반가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겨울잠에서 깨어난 봄의 전령 같은 동물, 북방산 개구리입니다. 오는 6일 경칩을 앞두고 미리 깨어나 작은 연못에 산란한 겁니다. 대전에 수리공원이라고 있어요. 시에서 조그만 한쪽이에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울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개구리와 함께 도롱뇽도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2월 하순 찾아왔던 반짝추위에 아직 연못가에는 얼음이 남아있지만 활발하게 헤엄치는 도롱뇽과 도롱뇽 아래 모습에서 성큼 다가선 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근 개구리와 도롱뇽과 같은 양서류가 동면에서 깨어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빠른 곳은 1월 중순에 이 동면에서 깨어나 알을 산란한 모습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봄꽃이 활짝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달 초부터 피기 시작한 노란 유채꽃이 절정을 이뤘고 부산 해운대에는 희고 붉은 매화가 꽃망울을 터뜨려 도심을 화사한 봄 향기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형 나사, 미국 항공우주국을 목표로 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법에는 우주항공청을 우주항공 분야 정책, 연구개발, 산업 육성 등을 총괄하는 과기부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전문 조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원칙, 특례 등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 개별로 수행하던 항공우주 관련 기술 개발, 산업 육성, 인재 양성, 우주 위험 대비 기능을 우주항공청에 일본화했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했습니다. 또 최고 수준의 전문가 영입을 위해서 주식 백지 신탁 예외, 외국인 임용 가능 등 파격적 혜택도 줬습니다. 과기부는 오늘 17일까지 입법 예고를 하고 이후 행정안전부 정보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상반기 가운데 특별법을 제출해 의결 절차를 거쳐 연내 우주항공청을 개청할 계획입니다. 국내 첫 민간 우주 발사체인 한비 TLV가 다음 주 다시 한번 시험 발사에 도전합니다. 우주 발사체 스타트업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발사체 한비 TLV의 발사 예비 기간을 3월 7일부터 21일까지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구체적인 발사일과 발사 시간은 기술적인 준비 상황과 기상 여건 등 최적의 발사 조건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비 TLV 시험 발사체는 15톤급 추력의 하이브리드 엔진 1개가 장착됐으며 2단형 소형 위성 발사체인 한빛 나노에 적용될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의 비행 성능 검증을 위한 겁니다. 한비 TLV는 지난해 12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발사장 안전관리 시스템과 점화 시스템 간의 예기치 못한 동기화 오류로 시험 발사 시도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에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했을 때 실제 우리 해역까지 넘어오는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정부는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에서 채취한 바닷물과 수산물에 대한 방사성 물질 검사 등 3중 체계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부산항에서 남쪽으로 1시간 20분 정도 배를 타고 나가면 만나게 되는 대한해협 생태구 부산 5 정점. 채수통을 바닷속으로 내려보낸 뒤 바닷물을 가득 채취합니다. 해양 방사성 물질 추정망 중에 부산 연안 정점 한개소에서 해양 방사성 물질을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해수 시료를 채취한 것입니다. 지난 93년 러시아가 동해에 방사성 폐기물을 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는 94년부터 연안에서 먼 바닷물에 세슘 등 방사성 물질이 있는지 1차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2015년부터는 연안과 가까운 32곳에서 2차 감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이런 해양 방사능 조사를 주요 수산물 생산 해역 등을 추가해서 52곳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 공동 어시장. 우리 수역에서 잡힌 생선들을 대상으로 해양 방사능 3차 감시 활동이 매일 이어집니다. 오늘 채취할 시료는 대형 선망 어선에서 조업한 고등어, 방어, 삼치종이 될 거고요. 오늘은 선망 6척에 외끌이 2척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시료로 채취된 생선들은 방사성 물질에 오염됐는지 검사를 거쳐 결과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이 올해 여름쯤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에도 이처럼 3중 점검 체계를 토대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내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기존 백품종 5천여 건에서 올해부터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품종 8천 건 이상으로 확대해 수산물 안전을 담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공동 어시장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하얀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 가격이 최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배터리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법 채굴을 단속하는 등 가격 조절에 나섰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장시성 이춘시의 시골 마을. 주민들이 곡괭이나 삽을 들고 땅을 파는 데 여념이 없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캐낸 건 하얀색 돌덩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원료로 하얀 석유란 별명이 붙은 리튬 원석입니다. 1块钱1斤，一天就可以赚个几百元，甚至是上千元。
지난해 중국 내 전기차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뛰면서 리튬은 그야말로 금값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톤당 1억 원 넘게 거래되던 리튬 가격은 최근 36%나 곤두박질 쳤습니다. 올해 전기차 생산량이 둔화하고 광산 개발 확대로 공급이 넘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不是势必要生产的就不会采购，就成交量很少。 중국 정부는 합동 조사단을 꾸려 불법 채굴 단속과 생산 환경 조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생산량의 10%를 차지하는 이춘 지역의 모든 리튬 광산과 공장까지 멈춰섰습니다. 중국이 리튬 과잉 생산으로 자국 배터리 산업이 흔들릴까 가격 끌어올리기에 나섰다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정부가 2030년까지 리튬 등 핵심 광물의 중국 의존도를 50%로 낮추겠다고 밝힌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반도체 생산 보조금 절차를 공개했는데 매우 까다로운 6가지 조건이 붙어서 우리 기업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조금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군사용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 여부 등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But American automobiles couldn't make enough cars because there weren't enough chips. Car prices went up, people got laid off. We can never let that happen again. That's why we came together to pass the Bipartisan Chips and Science Act. 올해 바이든 미 대통령의 국정연설 가운데 반도체 지원법은 미 여야 의원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반도체법의 핵심 중에 하나는 반도체 공급 패권을 되찾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들에게 모두 390억 달러, 약 50조 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Taxpayer money of the American people, public investment in private industry of a size and scale without recent precedent. And the people of America deser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미 상무부는 혈세 지원 기준의 예를 설명하면서 국방부 등 국가안보기관에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장기 공급하는 사업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안보 목적과 채용과 환경 등의 규제 준수 여부 등 보조금 심사 6대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우리 기업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애물이 산적합니다. 기업이 예상보다 많은 이익을 거둘 경우 수익 일부를 공유하는 것은 물론 향후 보조금을 받는 국가는 앞으로 10년간 중국의 새 시설을 짓거나 기존 시설에 투자를 할 수 없는 이른바 가드레일 조항도 담겼습니다. 특히 6가지의 까다로운 기준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영업비밀 노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There's no free lunch, and I think that's the poin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hich is if we're giving you billions of dollars, we're going to shape or we'll want to shape how you're using those funds. 중국, 러시아 등과의 글로벌 패권 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은 지난 30년간 미국은 설계, 한국 등은 제조로 굳어진 반도체 산업의 지용도마저 흔들며 반도체 모든 분야의 패권 쟁취에 나서는 양상입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 테슬라의 멕시코 내 새 공장 부지가 혼전 끝에 결국 미국 접경 지역인 북부 지역으로 결정됐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 2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멕시코의 누에보레운주 몬테레이 지역에 테슬라 공장이 설립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멕시코의 차관급 당국자는 테슬라가 새 공장과 관련해 투자하는 규모가 50억 달러, 약 6조 6천억 원이 될 것이라고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멕시코의 산업 수도라고 불리는 누에보레운주 리오그란데 강을 끼고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 적자를 기록하면서 1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부문의 실적이 급격히 쪼그라드는 등 수출 전선에 들이운 먹구름이 여전해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무역 수지가 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53억 달러 적자, 우리나라 돈으로 7조 225억 원 수준입니다. 적자 폭은 역대 최대였던 올해 1월보다 절반 넘게 줄었지만 12개월째 적자 행진이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진 건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연속 적자가 난 이후 25년여 만입니다. 우선 수출액이 5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5%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제품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1년 만에 거의 반토막 수준이 됐습니다. 반도체 수출 감소 영향을 크게 받은 대중국 수출액도 24.2% 줄었습니다. 반면 지난달 수입은 554억 달러로 3.6% 증가했습니다. 에너지 수입이 지난해보다 19.7% 늘어났는데 유가 하락으로 원유 수입은 줄었지만 동절기 에너지 수급에 대비해 가스 수입이 늘었습니다. 석유, 가스 등 동절기 에너지 수입은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전체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복합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촘촘하고 다각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추진하겠다며 올해 수출액 목표치인 6,850억 달러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을 넘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주택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제도를 이동호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이번 달부터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령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했습니다. 또 처분 미서약자는 청약 당첨 순위에서 후순위로 배정받았습니다. 이전에 처분 조건부로 당첨된 1주택자도 소급 적용받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특별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전국에서 분양가 9억 원 넘는 주택을 다자녀와 노부모, 부양가구 등의 특별 공급 물량으로 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대원 수가 비교적 많은 다자녀 가구 등이 작은 평형 외에는 혜택을 못 받는다는 지적에 따라 9억 원 기준을 폐지한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주택자도 이른바 줍줍이 가능해집니다. 전국의 다주택자까지 수도권 단지에 무순위 청약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둔촌 주공 등 특히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 미분양 아파트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로 둔촌 주공은 전용 면적 29제곱미터에서 49제곱미터 850여 가구가 무순위 청약 대상인데 조합에서는 전국의 다주택자 청약까지 몰릴 경우 완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지상 선호도가 괜찮은 데다 분양가 10% 할인까지 내세운 안양시 센텀퍼스트도 규제 완화 수혜 단지로 꼽힙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분양가가 인근 단지보다 크게 높거나 입지가 좋지 않은 단지는 무순위 청약 요건이 풀려도 혜택을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오늘부터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우선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의 30%까지, 비규제 지역은 LTV 60%까지 허용합니다.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사람을 위해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은 일괄 폐지합니다. 또 기존 빚을 갚기 위한 대출 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적용 기준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합니다. 이와 함께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적용되던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도 사라집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새학년,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평소보다 더 설레는 마음으로 등교를 마쳤을 텐데요. 이번 학기부터는 걱정과 불안이 아니라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환한 표정으로 가득한 따뜻한 교실이 되길 바랍니다. 사이언스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